안녕하세요. 아주 오랜만에 여러분들과 함께 동영상 수업을 하게 되었네요. 내일은 비록 함께 하지 못하지만 금요일부터 같이 함께 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쉬워하지도 마시고요. 네, 오늘 교과서 307쪽의 로봇 대 인간의 일을 같이 읽어보면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저랑 수업하시기 전에 먼저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사실 이게 비문학이다 보니까 제가 따로 설명할 것도 많지도 않고 그냥 여러분들하고 같이 읽어나가는 데 목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랑 같이 읽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글을 파악하시고 여러분들이 읽은 내용을 한번 확인하면서 저랑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잠깐 여기서 끊고 얼른 가서 읽고 오세요. 오늘 글이 뭐 그다지 길지도 않기 때문에 금방 읽을 수 있습니다. 네, 갔다 오실 거죠, 여러분? 네, 여러분 잘 갔다 오셨군요. 여러분들이 잘 갔다 오셨을 거라고 믿고 이제 읽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제목부터 확인하면서 시작합니다. 로봇 시대 인간의 일이라는 내용의 글을 오늘 같이 보게 되었네요. 로봇과 인간 간의 관계에 대한 글인가 봐요. 이 정도 한번 추측하시면서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글을 읽을 때는 중요한 문장에 줄을 치면서 그리고 문단의 어떤 부분이 중심 내용인지를 파악하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같이 가볼게요. 인공지능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해 인간과 비슷한 인지적 능력을 구현한 기술을 말한다. 첫 문장부터 인공지능이 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줄을 쳐놓을게요. 인공지능의 정의를 우리가 정확하게 몰랐는데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인간과 비슷한 인지적 능력을 구현한 기술을 말한대요. 네. 인공지능은 기본적으로 보고, 듣고, 읽고, 말하는 능력을 갖춤으로써 그쵸? 이것도 중요하겠네요. 보고, 듣고, 읽고, 말하는 능력. 인간과 대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직접 판단이 필요한 상황에서 합리적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네. 보시면 이 문장 전체가 뭐에 대한 내용일까요, 여러분? 그쵸? 뭔가 인공지능의 개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써놓을게요. 인공지능의 개념. 그쵸?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 인공지능은 인지적인 능력, 인간과 비슷한 인지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어서 보고 듣고 읽고 말하는 능력이 있어야 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쵸? 그 다음 내려가 볼게요. 인공지능이 인간의 말을 알아듣고 명령을 실행하는 똑똑한 기계가 되는 것은 반길 일인가? 아니면 주인과 노예의 관계를 역전시키는 재앙이라고 경계해야 할 일인가? 이게 지금 반길 일인지 경계해야 할 일인지를 우리한테 대조해가면서 물어보고 있는 것 같죠? 여기다가 대조라고 하나 써놓고 그쵸? 어떻게 보면 재앙일 수도 있고 그쵸? 어떻게 보면 반길 일, 즉 축복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나름대로 이 부분은 문제 제기가 될 수 있겠네요. 인공지능이 우리한테 재앙인지 축복인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번에 밤마다 물어봤었는데 재앙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고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보면서 글을 읽어보시고요. 인간의 지적 능력을 뛰어넘는 인공지능 개발에 관한 보도가 잇따르는 가운데 세계적 석학들이 인공지능 개발이 결국엔 인류의 종말로 이어질 거라는 경고를 내놓기 시작했다. 생각보다 많은 그 박사들이 인류의 종말로 이어질 거다라고 하는 재앙 쪽의 편을 들었나 보네요. 세계적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은 인공지능은 결국 의식을 갖게 되어 인간의 자리를 대체할 것이라며 생물학적 진화 속도보다 과학기술의 진보가 더 빠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여러분 이런 거 세계적 물리학자 이야기 나오면 수능 비문학이나 이런 데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렇지. 이런 거 보통 세계적인 그 전문가 이야기잖아요. 그쵸? 세계적인 학자의 말을 인용했다. 인용을 해서 아무래도 글의 타당성을 높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특이한 게 과학자들은 오히려 이런 인공지능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입장일 줄 알았는데 많은 석학들, 스티븐 호킹을 비롯한 사람들이 이런 로봇이 우리의 자리를 대체할 것이라고 굉장히 안 좋은 전망을 내놨나 봐요. 그쵸? 계속 읽어볼게요.
생각하는 기계가 축복이 될지 재앙이 될지는 미지의 영역이며 미래 사회가 어디로 향할 것인지는 격렬한 공방을 가져올 주제이다. 이거 위에서 나왔던 이야기를 한 번 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여기서도 반길 일인가 경계해야 될 일인가 라고 했는데 밑에서도 지금 축복이 될지 재앙이 될지는 미지의 영역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마 여기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인류가 이제껏 고민해 본 적이 없는 문제와 마주했던 점이다. 그쵸? 이제 인류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죠? 거대한 영향력을 지닌 신기술의 도입으로 예상치 못한 심각한 부작용이 생기면 기술과 인간의 관계는 밑바닥에서부터 재검토되어야 한다. 그럼 결국에 기술과 인간의 관계가 필요한 이유가 맨 마지막에 나온 것 같아요. 이 기술이 만약에 부작용이 생긴다면, 그쵸? 그 로봇이 정말 말 그대로 우리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된다면 기술과 인간의 관계가 밑바닥부터 재검토되어야 된다. 즉, 인공지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럼 여러분, 여기까지가 사실은 서론, 처음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처음의 내용을 요약을 해보면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들 다들 말하고 계시죠? 처음은 일단 인공지능의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쵸? 인공지능의 개념을 우리한테 먼저 알려줬고, 인공지능이 우리에게 재앙일지, 축복일지에 대해서 한번 대조를 통해서 생각해보게 하면서요. 이게 만약에 정말 부작용이 생길 때는 심각한 일들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장을 넘겨서 중간 부분을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교과서 308쪽입니다. 넘어오셨고요. 같이 볼게요. 우선 참고로 여러분 여기부터 중간입니다. 중간 부분. 아까 앞에 거기까지가 처음이고요. 여기서부터는 중간입니다. 인공지능 발달이 우리에게 던지는 새로운 과제는 두 갈래다. 두 갈래라고 하니까 이것도 역시 체크를 해놔야겠네요. 로봇을 향한 길과 인간을 향한 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글을 지금 대충 밑에 훑어보니까 첫째랑 둘째로 나뉘어주고 그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첫째가 지금 인공지능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로봇을 향한 길은 아무래도 인공지능 통제에 관련된 일인 것 같습니다. 그쵸? 인공지능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밑에 거 인간의 특징을 찾아서 인간의 가치를 높인다 라고 했으니까 인간을 향한 길은 아마 인간의 가치를 높이는 일인 것 같네요. 네, 이렇게 메모해두면 아마 중간 부분은 인공지능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아니면 인간이 인간만의 가치를 높이는 일엔 무엇이 있을 것인가에 관한 내용인 것을 우리가 대충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부터 같이 가볼게요. 첫째는 인류를 위협할지도 모르는 강력한 인공지능을 우리가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로봇이 대응하는 차원에서 로봇이 지켜야 할 도덕적 기준을 만들어 준수하게 하는 방법이나 살인 로봇을 막는 국제 규약을 제정하는 것이 접근 방법이 될 수 있다. 이거 보니까 여러분 벌써 문제를 먼저 제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방법을 제시를 하고 있어. 그러면 바로 해결 방안을 바로바로 제시를 하고 있네요. 그쵸?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죠? 일단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과제. 그쵸? 인공지능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그쵸? 그리고 바로 해결 방안을 주고 있네요. 해결 방안은 제가 형광펜으로 체크해 볼게요. 로봇이 지켜야 할 도덕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준수하게 하는 방법이 첫 번째입니다. 그쵸? 첫 번째 해결 방안. 그 다음 두 번째 살인 로봇을 막는 국제 규약을 제정하는 것이 두 번째 해결 방안이 되겠네요. 그쵸? 얘도 해결 방안, 얘도 해결 방안. 근데 여러분 이런 거 잘 보시면 기준을 만드는 거고 법을 만드는 거니까요. 조금 더 멋있게 이야기하면 입법적인 차원이다 라고 하나 할 수 있을 것 같아. 입법적 차원의 해결 방안. 입법이라는 게 뭐냐면 법을 만든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로봇을 통제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법을 만들자는 거지.
도덕적인 기준을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정말 국제적으로 법을 때릴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 같아요. 밑에 것도 읽어볼게요. 또한 다양한 상황에 대한 관한 사회적 합의를 담은 알고리즘을 만들어 사회적 규약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로봇이 작동하게 하는 방법도 모색할 수 있다. 자, 지금 그 다음에 다른 방법이 하나 더 나오는데요. 해결 방안이 하나 더 나오죠. 근데 이거는 여러분 보시면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로봇이 스스로 작동하게 하는 거니까 법이랑 관련된 건 아닌 것 같아. 밑에 것도 한번 볼까요? 설계자 의도를 배반하지 못하도록 로봇이 스스로 무력화할 수 없는 원격 자폭 스위치를 넣자. 그쵸?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요. 인공지능 로봇이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지 못하게 다양한 기술적인 방법을 만들고 입법자들은 강력한 법률과 사회적 합의를 적용할 것이다. 그쵸? 그러면 보니까 과학자들이 하는 거랑 입법자들이 하는 거랑 다르네. 그러면 여기서 쉽게 다 알려줬네요. 그쵸? 그러면 지금 이 다음에 이 파란색으로 우리가 표시한 부분들은 과학자가 하는 해결 방법이네요. 그쵸? 그럼 이거 하나, 그 다음에 이거 둘이죠. 그러면 이거는 밑에 똑같이 기술적 차원에서 과학자들이 할 수 있는 해결 방안 1이고요. 그쵸? 그 다음에 얘는 기술적 차원에서의 해결 방안 2겠죠. 글이 사실 진짜 친절한 게 이게 어떤 방안이라는 거를 너무 앞뒤로 다 알려주고 있어. 그쵸? 여기까지 정리하면 이렇죠? 로봇을 통제하는 길은 크게 2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입법적으로 우리가 그 규약이나 법을 세우는 것. 두 번째는 과학자들이 애초에 기술적으로 로봇들을 통제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들어서 넣는 것. 그쵸? 그리고 그 안에 각각 도덕적 기준을 만든다. 국제 규약을 만든다. 또 로봇을 스스로 작동하게 하는 거. 알아서 벗어나지 않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원격 자폭 스위치를 넣는 거.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쵸? 자, 마지막 문단까지 하고 오늘 아주 짧게 마칠 건데요, 여러분. 네, 조금만 힘을 내서 같이 가볼게요. 둘째는 생각하는 기기가 모방할 수 없는 인간의 특징을 찾아 인간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다. 이제 여러분 다른 이야기 나옵니다. 그쵸? 두 번째는 로봇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인간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이래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인간의 가치를 높일 수 있을지 생각을 하면서 읽어볼게요. 로봇이 아니라 인간을 깊이 생각하고 인간 고유의 특징을 활용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바로 또 해결 방안으로 나오죠? 써놓을게요. 인간을 깊이 생각하고 인간 고유의 특징을 활용하는 거. 해결 방안. 노란색 잘 안 보인다. 그쵸? 해결 방안. 인간만의 특징을 찾아서 하자라는 이야기죠. 그럼 얘가 당연히 과제일 거고 얘는 이제 해결 방안이 됩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마침내 인간의 의식 현상을 구현해낸다고 하더라도 인간과 인공지능이 여전히 구분될 것이고 인간에게는 감정과 의지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로봇과 인간의 차이점이 뭐예요? 그렇지. 감정과 의지가 있다는 게 차이점이래요. 로봇은 아무래도 감정은 없을 거 아니야. 뭐 사랑을 느끼거나 이런 거를 하지는 못할 테니까. 그쵸? 그러면 감정과 의지가 인간만의 특징이니까 일단 여기에다가 인간의 특징이죠. 그쵸? 로봇이 가질 수 없는 차이점이다 라고 하는 거 하나 써주시고요. 계속 읽어볼게요. 감정은 비이성적이고 비효율적이지만 인간됨을 규정하는 본능으로 감정에 따라 판단하고 이지적으로 행동하는 인간에게 감정은 강점이면서 동시에 결함이 된다. 그쵸? 그럼 일단 첫 번째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것 같아요. 인간은 감정이 있기 때문에 강점이면서 동시에 결함이 된대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인간의 행동은 대부분 감정과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인류는 진화의 생활을 거쳐서 공감과 두려움, 민족 등 다양한 감정을 발달시켜 왔다. 인간의 감정과 의지는 수백만 년의 진화 과정에서 인류가 살아남으려고 선택한 전략의 결과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마 인간의 특징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잘 살릴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고 그 중에서도 우리만이 갖고 있는 감정과 의지를 우리가 더 한번 잘 살려보자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끝내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얼마 안 나와서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쟁이가 되었네요. 죄송합니다. 교과서 309쪽에 가주시고요. 계속 읽을게요. 인공지능을 통제하는 것이 과학자들과 입법자들의 과제라면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공지능은 대체할 수 없는 나만의 특징과 존재 이유는 무엇일까는? 라는 철학적 질문은 각 개인에게 던져진 과제이다. 그쵸? 그럼 이거 결국에 했던 거 다 요약해 주는 거예요. 엄청 쉽죠? 각 개인에게 던져진 과제이다. 그쵸? 그러니까 인공지능과 관련되어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문단 읽어볼게요. 인공지능 시대는 필연적으로 인간의 본질과 삶의 의미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던진다. 인공지능과 자동화는 우리에게 기계가 인간을 능가할 수 없는, 기계가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인간의 능력이 무엇이냐고 묻는다. 이것은 단지 기계와의 경주에서 살아남기 위해 경쟁력 있는 직업을 유지할 수 있는 인간만의 고유한 기능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이 아니다. 인공지능이 점점 똑똑해지고 인간이 해오던 일을 기계가 대신하게 되는 상황에서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것에 의미를 찾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결국에는 이런 얘기 같아요. 그쵸? 사실은 로봇이 많은 부분에서 우리보다 뛰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쵸? 아무래도 뭐 기억력이라든지 계산이라든지 그런 특징들은 분명히 우리보다 월등하게 뛰어나겠죠. 성실함이라든지. 그쵸?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오히려 어떤 면에서 가장 인간다운지에 대한 이야기가 중요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인간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특징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이 지금 여기 있죠. 여기에 하나 써놓고 넘어가겠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징이 무엇인지. 그렇죠?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마지막으로 가보겠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은 무엇보다 결핍과 그에 따른 고통이다. 벌써 처음부터 답을 주고 있습니다. 결핍. 그쵸? 그리고 그에 따른 고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놨으니까 벌써 얘가 알려주고 있어요. 그쵸? 우리를 인간답게 만드는 거는 결핍과 고통이다.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조금 더 읽어볼게요. 인류의 역사와 문명은 이러한 결핍과 고통에서 느낀 감정을 동력으로 발달해온 고유의 생존 시스템이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뭔가 부족해서, 그쵸? 뭔가 부족한 것들이 있을 때 문명들을 발달시키면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이야기 같네요. 처음 마주하는 위험과 결핍은 두렵고 고통스러웠지만 인간은 놀라운 유연성과 창의성으로 대응해왔다. 이것도 여러분 로봇한테는 없는 거일 것 같아요. 그쵸? 우리는 좀 유연하고 창의적인 능력이 있겠죠? 그럼 여기도 하나 써놓을게요.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는 인간의 능력. 결핍과 고통을 벗어나는 과정에서 인류가 체득한 생존의 방법이 유연성과 창의성이다. 그쵸? 뭔가 부족할 때 우리는 창의성을 발휘해서 계속 무언가를 만들어 오면서 어려운 상황을 타개해 나갔다는 것 같죠. 그래서 위에서 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이 결핍과 그에 따른 고통이라고 했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쵸? 왜 이렇게 이야기했냐면 이 이유가 바로 여기 있기 때문에. 그쵸? 여기에다가 이유도 하나 써놓을게요. 이것은 기계에 가르칠 수 없는 속성이다. 그래서 인간의 약점은 인간과 기계를 구별하는 최후의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기계를 설계할 때 부정확한 인식과 판단, 감정에서 비롯한 변덕스럽고 비합리적인 행동, 망각과 고통과 같은 인간의 약점을 기계에 부여하지 않는다. 인간은 우리가 기계에 부여하지 않을 이러한 부족함과 결핍을 지닌 존재이다. 하지만 거기에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가 가야 할 사람의 길이 있다. 결국에는 우리가 기계에 부여하지 않을 우리의 부정확한 인식과 판단, 감정, 변덕스럽고 비합리적인 행동, 망각과 고통 같은 것들이 오히려 인간다움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쵸? 자, 마지막 이제 여기 부분이 끝입니다. 여러분 다 왔습니다. 끝! 3줄만 읽고 마칠게요. 결국 앞에서 이야기한 두 가지 과제의 궁극적인 방향은 기계와의 경쟁이 아닌 공존과 공생이다. 인간 고유의 속성인 유연성과 창의성은 인공지능 시대라는 새로운 변화에서도 인간이 생존할 방법을 찾아낼 것이다. 결국에 이 두 가지 과제,
그쵸? 얘가 말했던 두 가지 과제 뭐였죠, 여러분? 그렇죠. 로봇을 통제하든 아니면 사람이 조금 더 사람다운 방향으로 만들어 나가든 그 두 가지 과제는 모두 다 기계와 경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계랑 우리가 올바르게 함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럼 이 부분이 결국에 글쓴이가 생각하는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이 나아갈 방향이겠네요. 그렇죠? 이러한 방향들을 통해서 유연성과 창의성은 인공지능 시대라는 새로운 변화 속에서도 인간이 생존할 방법을 찾아낼 것이다. 네. 앞으로 이런 두 가지 과제를 통해서 인간과 로봇이 아마 그래도 생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글이 끝났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저도 이렇게 끝까지 다 읽게 될 줄은 몰랐는데 생각보다 글이 어렵진 않아서 시간이 굉장히 짧게 20분 만에 우리가 모든 글을 다 읽게 되었네요. 고생 많으셨고 오늘 출석 과제를 완료해 주셔야만 꼭 출결이 완료가 되니까요. 같이 올라가 있는 출결 과제를 반드시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 저랑은 금요일 또는 다음 주 월요일 날 같이 보도록 하죠.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